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그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율표의 그 역사를 보면 오늘날 현대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쌍원소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시초가 되는 거죠. 주기율표에. 독일의 데베나이너라는 사람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어떤 원소의 무리들을 3개씩 묶었을 때 중간 원소의 성질은 다른 두 원소의 성질의 평균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오늘날 현대의 주기율표의 시초가 되는 새쌍원소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래도 몇몇의 화학 원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원소들을 성질을 한번 찾아봤더니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3개씩 묶여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원소들 3개씩의 중간 원소는 그 양쪽 원소들의 성질의 평균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밑에 여기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라는 이 3개의 원소들을 3개를 묶었을 때 중간 원소, 즉 스트론튬에 가지는 원자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녹는 점들은 양쪽 다른 두 원소의 성질들의 평균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의 이 원자량은 중간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3개씩 묶었는데 그 중간 원소의 스트론튬의 원자량은 칼슘과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값과 비슷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얘기한 새쌍원소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영국의 뮬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설을 얘기했는데요. 옥타브는 우리가 음악 시간에도 배웠지만 8옥타브죠. 8개. 8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영국의 뮬렌즈는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들을 배열하면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멘델레예프란 사람이 주기율표를 완성했는데요. 러시아의 멘델레예프란 사람도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였더니 지금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그것이 딱 화학적 순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게 멘델레예프라는 사람까지 주기율표를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현대의 주기율표와 좀 다릅니다. 멘델레예프가 얘기한 주기율표까지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학적 성질 순서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주기율표의, 즉 현대의 주기율표의 모티브가 되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주기율표가 사실은 현대의 주기율표와 가장 가까운데 모즐리 이전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해서 화학적 순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은 맞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순서대로 배열해서 오늘날 화학적 순서와 맞는 주기율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멘델레예프 사람이 이러한 것을 주기율표를 완성해 놓고 보니까 주기율표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었죠. 멘델레예프까지. 그랬더니 아르곤이 원자량이 39.948이에요. 그런데 칼륨은 39.038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르곤은 18번,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그 다음에 칼륨이 원자 번호 19번이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했다면 칼륨은 뒤로 와야 돼요. 아르곤의 뒤에.
그런데 멘델레예프는 칼륨을 아르곤 앞에 놨죠. 왜냐하면 원자랑 수소로 배열했다 보니까. 그랬더니 칼륨과 아르곤의 순서가 맞지 않았어요. 화학적 성질 순서대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에 맞지 않는 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 주기율표의 시초가 되는 것을 제안했는데, 영국의 모즐리는 원소를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 순서대로 나열하여서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수소와 화학적 성질의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서 주기율표를 완성했고, 그것이 현대의 주기율표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요.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보면은 족과 주기로 구성되는데, 족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하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여기 1이라고 하는 요 주기율표에 1, 2, 3, 4 해서 쭉 나열돼서 18쪽까지 되어 있죠. 즉 세로줄은 우리가 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족이 1쪽부터 해서 쭉 나열되어서 18쪽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주기율표는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1쪽부터 우리 주기율표는 1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1에서부터 7까지 숫자가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가로줄을 의미하죠. 1주기부터 쭉, 그 다음에 2주기, 가로줄 3주기, 그 다음에 4주기 되어서 총 7주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이 의미하며 어디까지 되어 있었죠? 네, 1쪽부터 18쪽까지 되어 있었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족과 주기로부터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주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아래 그림은 요거죠.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 아르곤까지, 즉 수소부터 18번 아르곤까지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도는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 하고, 그 전자 껍질은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로부터 K 껍질, L 껍질, M 껍질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수소는 1번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자가 도는 궤도는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이 전자 껍질, K 껍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헬륨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죠. 근데 이 K 껍질, 핵에서 제일 가까운 이 전자 껍질 K 껍질을 하고, K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튬을 갑시다. 리튬은 3번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3개 있죠. 그럼 2개까지는 핵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 껍질 K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그 다음 하나가 남죠. 그게 다음 껍질 L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베륨은 L 껍질에 전자가 2개, 붕소는 3개, 이렇게 쭉쭉쭉 채워져서 네온까지 해서 L 껍질에 최대 8가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11번 나트륨은 뭐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M 껍질에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원소의 전자 배치가 쭉 되어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1쪽이에요. 1쪽에 1번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K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K 껍질에 있더라도 헬륨은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K 껍질에 2개가 채워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1쪽의 수소와 18쪽의 헬륨은 같은 전자 껍질에 채워지기 때문에 같은 주기 1주기에 있는 거예요. 1주기, 가로줄 1주기. 그런데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는 전자들이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전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까지는 K 껍질이죠. 근데 그 다음에 3개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 3개를 가지기 때문에
K 껍질에 2개 채워지고 나서도 하나가 남죠. 그게 L 껍질에 하나 채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베릴륨은 2개가 남기 때문에 K 껍질, L 껍질에 2개, 베릴륨은 3개, 탄소는 4개 이렇게 해서 쭉 채워져서 네온까지 해서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L 껍질에 나머지 8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주기 리튬부터 베릴륨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L 껍질의 전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전자 껍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트륨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러면 10개가 됐죠. 근데도 나트륨은 11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개가 남죠. 그것이 M 껍질의 전자가 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M 껍질에 2개, 알루미늄은 M 껍질에 3개, 유소는 4개, E는 5개 이렇게 쭉 채워져서 아르곤까지 M 껍질에 8개가 채워서 총 18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같은 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수소 같은 경우에 하나, 리튬은 L 껍질에 하나, 나트륨은 M 껍질의 전자가 하나,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 전자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전자 껍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 하고 그것이 1족이라면 모두 다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은 같은 족이라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하지만 주기는요. 같은 가로줄인 1주기는 전자 껍질이 같은 거죠. 2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 같은 전자 껍질이 같은 KL, L까지. 그 다음에 3주기는 M 전자 껍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해당되며 1에서 7주기까지 있는데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같은 전자 껍질을 같다라는 것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경량성을 가지고 변한다는 겁니다. 즉 금속성을 많이 가지느냐, 그 다음 조금 덜 가지느냐, 1족, 2족, 3족으로 갈수록 같은 전자 껍질로 1족부터 18족까지 나아가면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주기율표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며 족과 주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한 족과 주기에서 나타나는 원소들의 주기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